예, 지금 시간이 2020년 3월 16일이요. 예, 어제에 이어서 오후 10시인데, 봉에 대한 이야기를, 예, 연결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이라는 게 간단하게 보면, 예, 상승과 하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봉의 형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형태를 보고 어림 잡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런 상태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변하면 판단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은 선행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후행인 거지. 왜냐하면 확인을 하는 거니까. 봉을 그리는 걸 그리는 도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려진 걸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봉을 분석하는 건 절대 선행이 아닙니다. 후행이지. 예. 봉 자체를 분석하는 행위는 선행이 아니에요. 후행이지. 예. 선행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 봉이 아니라 지표입니다. 지표. 예. 그러니까 보조 지표의 상태를 가지고 선행 분석을 하고, 예, 봉을 통해서 후행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지표와 후행 확인이 동일하게 움직이면 거의 분석이 맞는 거고요. 예, 선행 지표와 후행 확인이 반대면, 예,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연속된 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속된 봉. 자, 노트를 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예, 실시간으로 듣고 싶으시면, 예, 뭐 유튜브에서, 예, 띵글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띵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이제 이렇게 녹화된 파일뿐만 아니라, 예, 실시간으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예, 연속된 봉이죠. 예, 연속된 봉에 대한 분석. 그럼 여기서 연속은 뭐냐? 연속. 예, 연속은 이어졌다는 얘기죠. 예, 이어져 있다. 예,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된 봉이란 건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어져 있다라는 게 두 개냐, 그죠? 세 개 이상이냐,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임의의 봉. 예, 임의의 봉 A가 있습니다. 예, 빨갛게 칠해 볼게요. 자, 임의의 봉 A가 있어요. 그러면, 예, 여기서 그러면이에요. 어, 여기 봉에서 거래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봉에서 거래한 사람들이 모두 수익을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게 현재봉이에요. 현재봉이고, 이제 이게 다음봉이 되는 거죠. 다음봉. 그러면 이제 현재봉과 다음봉이 있는데, 현재봉과 다음봉이 있어요. 근데 다음봉에서 현재봉 기준으로, 예, 여기서 투자한 사람들을 모두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요. 뭘까요? 예, 텍스트로, 예, 메시지 창에다 써주시면 돼요. 현재봉에 있는 투자자. 그러니까 이 봉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수익을 내는 방법.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 아니죠. 종가 위에서 매수. 이것도 아니죠.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인다고 해서 수익이 나진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아니죠. 다음 봉의 시가가 현재 봉의 고가에서 나온다? 아니죠. 솔림님이 굉장히 가까워요. 음. 솔림님이 정답을 약간 틀어서 얘기했어요. 약간 틀었어요. 거의 90%야. 그렇죠. 예, 아심님이 맞췄어요. 아니야, 아니야.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아심님 내용 중에 빠졌어. 예, 맞았어요. 강나겸님이 맞추신 거예요. 고가를 넘기면 돼요. 여길 넘어가면 돼. 그죠? 고가를 넘어가면 돼. 저가를 지키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 저가를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가장 비싸게 산 사람이 고가에서 샀기 때문에, 그죠? 다음 봉이 고가를 넘기면 돼. 아니, 일단 고가를 넘겨야 돼요. 종가가 얼마냐, 저가가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고가를 넘어가야 돼. 일단 넘긴 상태. 예. 넘긴 상태에 있어야 이 봉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익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고가를 넘기면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고가를 넘기면 좋은 거라고요. 왜? 모두 만세를 불러. 모두 만세를 부른다고요. 고가를 넘기면 모두 만세야. 와! 하고 만세를 불러요. 그래서 전봉의 고가를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봉에서 거래한 사람들 싹 다 손실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반대의 케이스예요. 전봉, 그러니까 현재봉에서 거래한 사람들을 모조리 손실 내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전봉의 고점을 넘는 거예요. 예, 모두 다 손실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저가를 깨야죠.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고가를 넘으면 좋은 일이 생겨. 그쵸? 고가를 넘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어쨌든 확률상. 반대로 저가를 깨면 나쁜 일이 생겨요. 그쵸? 나쁜 일이 생긴다고요. 왜? 전부 다 손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깨면 누군가 손절해. 그쵸? 누군가 손절한다고요. 손절하는 행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저가를 깨면 매도자가 생겨. 그 매도자들이 상승을 막아요. 응? 그래서 항상 봉은 고가를 넘으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저가를 깨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본인이 매수자예요. 본인이 매수자야. 그러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 본인이 매수자일 경우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전봉의 저점을 깨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손실이니까. 그 전봉에 거래한 사람들이 모두 나쁜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봉의 저점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보세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테두리 안에의 기본적인 전략은 저가를 깨면 안 돼요예요. 예.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 이게 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투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자, 이제 요 다음 얘기들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머리가 슉슉슉 돌아가는 그 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가 왜 시가냐? 여기가 종가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갭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울 땐 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 갭은 다른 개념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실 때는 갭을 무시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이제 갭을 반영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가가 깨지기까지의 거리. 이만큼이죠. 그죠? 요 안에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쵸? 시가로부터 전봉 저점까지 안에서 여러분은 어느 지점이 되건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봉이 전봉의 고점을 넘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모두 만세를 부르니까. 예.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성공이고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매수예요, 매수. 자, 매수는 어디서 한다? 시가로부터 전봉 저가까지. 다시 매수는 전봉을 기준으로 현재봉의 시가로부터 전봉 저가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시가로부터일까요? 왜 시가로부터 할까요? 전봉 고가로부터 하지 않고. 그건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쁘기 때문에 항상 나쁠 때 사서 좋아져야 돼요. 다시 매수는 나쁠 때 사서 좋아지면 성공한 거고 나쁠 때 샀는데 나빠지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매수는 시가 아래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시가 아래. 여러분들이 찍은 봉, 그죠? 그게 일봉이면 일봉의 시가 아래. 그게 주봉이면 주봉의 시가 아래. 그게 월봉이면 월봉의 시가 아래. 만약에 월봉이 양봉이야. 그래도 일봉이 음봉이면 일봉에선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월봉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봉에서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이 음봉일 때 매수해도 돼요. 월봉이 양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봉이 양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양봉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양봉이고 이건 음봉이에요. 그쵸? 이걸 우리는 양봉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거를 음봉이라고 불러요. 양봉과 음봉. 예. 그러면 양봉과 음봉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 양봉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음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건 뭘까요? 양봉과 음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이, 자, 뭐겠습니까? 찍으셔도 돼요. 양봉과 음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 시가와 종가의 위치?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종가 물음표? 아니요. 연속된 봉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단일봉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연속봉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코딩님 정답. 예, 임상우님도 맞히신 거예요. 예, 두 분 다. 코딩님하고 임상우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뭐냐? 저가로부터 거리가 달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음봉은 전봉 저가와의 거리가 짧아요. 그렇죠? 음봉은 그래요. 전봉 저가와의 거리가 짧아. 양봉은 길고. 만약에 빠르게 움직여. 그러면 양봉 뒤에 빠르게 움직이는 봉은 공간이 넓어서 다 보여요. 아직 시간이 있네. 그죠? 막 파닥파닥파닥 움직여도 아직 시간 있네.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음봉은 파닥파닥 거리다가 바로 저가 깨요. 그러니까 음봉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중요한 건 음봉은 저가를 깨기가 무지 쉬워. 그러니까 대응이 잘 안 돼.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음봉에서 오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예, 음봉에서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고 오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전봉을 깰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짧아서 대응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양봉 뒤에서도 내릴 수 있고 음봉 뒤에서도 내릴 수 있고 양봉 뒤에서 오를 수도 있고 음봉 뒤에서도 오를 수 있는데 음봉이 다루기가 힘들다고요. 왜? 저가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저가를 지킬 확률이 무지 떨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음봉을 버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인 거예요. 확률이 떨어져. 음봉 뒤에 오는 봉은 저가를 지킬 확률이 무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다루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연속된 봉을 활용할 때는 대부분 뭘 쓴다? 양봉을 쓴다고요. 됐죠? 예. 이제 연속된 봉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드렸어요. 연속된 봉은 양봉 뒤에 오는 봉이 있고 음봉 뒤에 오는 봉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한다. 예. 그런데 양봉 뒤에 오는 봉은 상대적으로 전봉 저가와의 거리가 멀다. 음봉 뒤에 오는 봉은 상대적으로 전봉 저가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봉은 버리고 양봉을 쓰라.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자, 결국에 두 개 연속 봉에서 중요한 건 전봉 저가를 지키는 거예요. 예, 전봉 저가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두 개 연속봉에서 중요한 것은 전봉 저가를 지키는 일이다. 자, 그러면 봉을 어떻게 그리면 전봉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전봉 저가를 지키는 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전봉 저가를 지켜야 돼. 그러면 전봉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저가를 지키기 좋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저가랑 몰면 돼요. 그쵸? 저가랑 종가가 멀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종가는 여기 있어. 종가는 여기 있어요. 종가는 여기 있고 저가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죠. 만약에 시가가 여기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죠? 만약에 시가가 여기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만약에 시가가 여기라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음봉, 이 둘은 양봉이 되죠. 무슨 얘기냐? 아래 꼬리가 길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거나. 예, 이런 봉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은 웬만해서는 전봉의 저점을 잘 깨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된다고요? 봉을 찾으면 돼요. 저렇게 생긴 봉을. 예, 저 봉은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다? 예, 전봉의 저점을 잘 깨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저 세 가지 유형의 봉을 찾으시면 돼요. 저 세 가지 봉이 사실은 다 똑같은 봉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종가랑 저가의 거리가 똑같아. 뭐만 달라요? 예, 시가. 시가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세 개 봉, 1번, 2번, 3번의 차이는 시가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은 저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연속된 봉. 연속된 봉에서 중요한 건 뭐다? 예. 전봉이 저가랑 멀면 된다. 예. 저가가 멀면 그만큼 저가를 깨기 힘들고, 예. 그러면 이제 저가랑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가 매수를 해야 되는 예, 기회가 되는 거죠. 한 개가 더 있어요. 한 개. 예,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와도 돼요. 대신 시가는 갭상승 이러면 돼요. 예, 이해하셨죠? 예, 네 번째는 갭이에요. 갭. 지금 현재 봉을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이 예, 네 번째는 그냥 갭으로 뛰어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이건 갭상승이 나오겠다 생각되면 사셔도 되는 거예요. 음, 갭상승이 나와도 되겠다 싶으면 사도 되고 아니면 갭상승이 나오고 나면 조정할 때 사도 되고 이제 이해하셨죠? 예, 기본적인 봉은 예, 이런 봉들을 찾으시는 게 키예요, 키. 두 개 연속봉은 됐죠. 예, 두개 연속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두 개 연속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전봉의 저가를 깨지 않으려면 저가와 종가의 거리가 꽤 멀어야 된다. 그 멀어지는 봉을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봉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음봉 나오면은 조금 더 신경 쓰시라. 자, 다음. 이제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봉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저가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시작했고 밑으로 빠졌어요. 밑으로 빠졌는데 저가가 깨졌어. 음, 여기가 A, 여기가 B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저가가 깨지지 않는 조건 하에서의 매수 전략이에요. 연속된 두 개의 봉에서 저가가 깨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매수 전략. 근데 저가가 깨졌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 봉은 저가가 깨져도 오를 것 같아.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 주가 있고 그런 달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미
전봉의 저가가 깨지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수를 하고 싶어. 지금의 월봉처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땡! 다음에 바닥 확인 후 땡! 음봉인지 양봉인지 확인한다. 땡! 아닙니다. 이 봉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저가가 깨진 저 봉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원리는 하나예요. 그렇죠. 빙고. 예, 다태아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봉을 쪼갭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전봉의 저가가 깨지는 순간 뭘 한다? 봉을 쪼개요. 자, 이 봉이 일봉이었어요. 일봉의 저가를 깨면 그 날은 일봉의 저가를 지킬 수 없어요. 자, 어제의 저가를 오늘 이미 깼는데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저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분봉으로 내려가요. 분봉으로. 봉을 쪼개 시간 단위로 쪼개서 분봉으로 내려가요. 분봉으로. 그래서 30분봉을 보든 60분봉을 보든 120분봉을 보든 240분봉을 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다시 양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양봉이 나오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저가를 저가를 깨지 않는 양봉을 또 찾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나는 현재 봉의 현재 봉이 전봉의 저가를 깨서 이게 현재 봉 가지고는 매수가 안 돼.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현재 봉은 활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봉을 쪼갠다고요. 쪼개서 그 쪼갠 봉 중에 양봉을 찾는 거예요. 그 양봉이 저가를 지켜줄 것 같아. 그러면 그 봉을 가지고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절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전봉의 저점이 깨지면 손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전봉의 저점을 깨졌을 때 손절하기 싫어. 그러면 손절선을 더 낮추면 되는데 일봉을 가지고 손절선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일봉은 전봉의 저점을 깨는 순간 손절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손절선이 없으니 전봉의 저가를 깬 어딘가에 임의의 손절선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상위봉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하위봉으로 내려간다고요. 두 개 연속봉일 때, 두 개일 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을 딱 두 개를 가지고 거래를 하실 때는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전략하에서 매수 방법 1, 그죠? 전봉의 저점이 깨졌을 때의 매수 방법 2,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봉의 저가를 지켰을 경우에 매수 방법은 이미 알아요? 알죠? 예. 근데 전봉의 저가를 깨면 그 봉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하이봉으로 내려가서 하이봉에서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그 양봉이 뜨는 게 30분 봉인지 60분 봉인지 90분 봉인지 찾으시라는 거예요. 찾았어. 근데 제가 저가 안 깰 것 같아. 그러면 그 봉, 다음 봉에서 그 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걔가 장대 양봉으로 쫙 올라오면 홀딩. 근데 샀는데 걔가 또 음봉으로 주저앉아서 끝나. 저가는 깨지 않았지만. 그러면 그 다음 봉은
음봉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전봉의 저가를 깨기 쉽잖아요. 그러면 드랍.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매매 포인트를 잡는데 불편함이 없으세요. 자, 연속된 두 개의 봉을 가지고 매매 포인트를 잡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봉의 저점을 깨기 어려운 전봉의 형태는 양봉이고, 양봉은 전봉 다음 봉에서 저가를 깨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니 저가랑 종가가 먼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의 저가를 깼을 경우에 매수를 할 때에는 현재 봉을 사용하지 않고, 예, 하이봉에서 양봉이 뜨는 걸 확인하고 그 양봉의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예, 그게 연속된 두 개의 봉을 활용한 매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연속된 두 개의 봉에 대한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자, 이제 연속된 3개 이상의 봉을 활용하는 거예요. 연속된 3개 이상의 봉을 활용하는 것. 예. 이거는 사실 이제 고가 저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속된 3개 이상은 고가 저가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3개 이상이 된다는 거는 자, n개까지 포함하는 거죠. 연속된 3개 이상에서 n개가 되는 거예요. 그 n개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합치는 게 하나의 봉을 만들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연속된 두 개의 봉을 활용할 때는 그 봉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봉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하위 봉으로 내려가서 봉을 쪼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속된 3개 이상의 봉은 봉을 합쳐요. 봉을 합친다고. 합쳐서 하나의 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봉. 자, 봉 1봉 5개 합치면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1봉 5개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주봉이 되겠죠? 그죠? 1봉 플러스 마이너스 20개를 합치면 그러니까 20개보다 좀 적거나 20개보다 좀 많거나 이러면 이게 월봉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주봉 4개를 합치면 월봉이 됩니다. 자, 예. 이게 3개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뭘 한다고요? 이 봉이 상위 봉에서 몇 번째 봉인지 체크해야 돼요. 예. 이제 이해되시죠? 자, 지금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수요일까지 갔어. 그래서 일봉 3개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보면 5개 중에 세 번째예요. 그죠? 60%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요. 감 오세요? 일봉이 하나, 둘, 세 개를 그리면
그죠? 그 세 개가 주봉으로 보면 한 주에 60% 정도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봉을 가지고 60%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 남죠? 예. 그 40%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를 그려놓으면 60% 가지고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40%를 가지고 고민을 해본다고요. 그러면 걸어온 길과 남은 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음. 자, 어제인가요? 이야기한 것 중에 오늘의 우리가 너희의 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재봉을 그려볼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건 제가 나중에 가격을 설명할 때 아마 내일이 되겠죠? 가격을 설명할 때 현재봉은 분석이 100%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봉은 100% 분석이 돼. 근데 현재봉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봉의 몇 퍼센트 시간에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연속된 3개 이상 봉을 활용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봉 하나를 가지고 할 때는 그냥 미분해서 쪼개버리면 되고, 봉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봉이 상위봉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상위봉이랑 현재 진행되는 봉이랑 계속 모니터링 해가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간, 그 봉이 그려지는 총 시간에서 현재 시간 동안 그려진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연속된 3개 이상 봉을 활용하는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속된 2개는 미분하고 연속된 3개 이상은 적분한다고요. 대부분. 그래서 봉을 계속 큰 봉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 큰 봉을 만들어 보면서 이게 큰 봉의 방향에 수렴하는지 아니면 큰 봉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지를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지점에서의 변화, 예, 그거를 찾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 이제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음, 어, 아마 이제 쉽게 분석되실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쉽게 분석이 돼요. 자, 이봉의 저가는 여기 있어요. A. 이봉의 종가는 여기 있습니다. B. 그리고 갭이 떴어요. C. 그러면 요 시가로부터 요 A까지 여기가 매수라고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최대한 가까워질 때 사야죠. 예. 최대한 가까워질 때 사서 어디서 끝나야 돼요? 시가 위에서. 그러니까 C 위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C에서 A 사이에서 매수할 수 있지만 C 위에서 끝나야 된다고요. 왜냐?
이 봉 다음 봉은 저가를 깨기가 쉬워. 자,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봉이 3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1번의 저가를 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수봉이 맞아요. 그런데 2번 봉을 저렇게 해놓고 끝나면 그 다음 봉에서 2번 저가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렇게 끝나면 3번 봉은 매수봉이 되기 어려워요. 확률상. 그래서 예, 이 구조는 실패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C 위에서 끝났어. 그러면 홀딩 해볼 만해요. C 위에서 끝났다면. 근데 C 위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A 쪽에 가깝게 끝났지. 그리고 음봉이잖아요. 그럼 다음 봉은 저가를 깨기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2번 봉에서 진입한 매수 전략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이제 두 개 연속 봉을 가지고 쉽게 파악이 되시죠? 예? 두 개 연속 봉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아, 저기서 매수를 해도 되는데, 대신 매수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양봉.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요. 자, 봉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봉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이런 입장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봉을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보여. 자, 이 봉은 저가를 깨기 쉬운 봉이에요. 1번. 이 봉은 저가를 깨기 어려운 봉이야. 2번. 그러니까 2번 봉이 나오면 3번 봉이 됐을 때 매수해 볼 수 있어. 근데 3번 봉에서 뭘 했어요? 개파락이 왔죠. 그러면 시가를 전봉에 연결하세요.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사실은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음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윗꼬리가 긴 음봉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갭이 나오면 갭의 시가를 전봉에다 딱 붙이면 걔가 양봉인지 음봉인지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양봉이 필요한 건 전봉의 시가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근데 갭이 나와서 시가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시가를 전봉에다 갖다 붙여보세요. 종가라고 생각하고. 그럼 음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3번 봉도 나가리. 예. 4번 봉도 나가리죠. 예. 이거는 저가를 지키기에는 약간 애매한 형태예요. 왜냐하면 아랫꼬리가 길어야 되는데 아랫꼬리가 길지 않잖아요. 오히려 윗꼬리가 길지. 이런 경우에 잘 안 지켜진다고요. 이건 음봉이니까 더더욱 그렇고, 예, 이것도 음봉이잖아요. 진짜로 만들어진 봉이 얘잖아요. 예. 이렇게 아랫꼬리가 긴 양봉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봉이 나오면 위로 가기가 좋아요. 음, 이제 이해하셨죠? 예, 이런 봉을 찾는 거예요. 찾는 봉은 이런 봉이에요. 이건 매수할 수 없는 봉이고, 그죠? 이건 저가가 깨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봉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봉인지 매수해야 될 봉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갭이 떴어. 그러니까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손절선이 여기인데 저가가 여기 있어요. 그 정작 그 다음 봉은 밑으로 쳐박았어요.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안 되죠. 그럼 매수할 수 있는 봉 이거 1번, 이거 A, 이거 B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봉은 저가를 지킬 수 있는 봉 요거 두 개 정도. 예. 여기서부터 뭐예요? 이제 끝난 거죠. 예, 저가게, 저가게, 저가게. 예. 제가 제일 싫어했던 봉이 이 봉이에요. 이게 애매했어. 그래서 털었잖아요. 이 봉을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으면 만기까지 버텼을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욕이 나온 거죠. 저걸 보고
저게 자리가 애매한 거예요. 저게 나온 자리가 260X여서 이게 이제 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260대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제가 들고 있던 풋이 26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사실은. 예. 저게 이제 시가가 개파락이 나왔다 그러면 만기까지 갔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근데 또 시가가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봉이 나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양봉이 끼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랬을 경우에 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가를 지킬까 봐. 근데 이제 이 봉이 음봉 냈고 예. 그나마 이제 이게 지킬 수 있는 봉인데 얘도 다시 음봉으로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럼 이 다음 봉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예. 좀 아쉽죠.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저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예, 저게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전날 다우가 엄청나게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끝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두 개 연속 봉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 예, 내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를 단순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냥 매수해요. 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행위를 보면 오를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요. 음, 근데 봉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봉을 보세요, 봉을 보세요, 봉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 그래서 봉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오늘의 우리가 너희의 미래잖아요. 오늘의 우리가 너희의 미래예요. 음, 그러면 잘 보세요. 연속된 세 개의 봉. 이제 연속된 세 개의 봉에 대해서 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 세 개의 봉의 관계가 뭘까요? 자, 이 세 개의 봉의 관계. 예, 이런 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의 봉의 관계는 뭘까요? 이걸 1번, 이걸 2번. 우리는 단순하게 일봉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 2번은 주봉 한 개예요. 그죠? 2번은 주봉 한 개라고요.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이야.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금요일 날 저가가 주봉의 저가입니다. 그죠?
금요일에 저가가 주봉의 저가라고요. 그죠? 근데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번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주에 월요일이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 2번은 지난주 주봉이고, 예, 1번은 마지막 봉이 이번 주에 월요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요 저가랑 가까워. 요만큼 남았어. 그죠? 요거를 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를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해요. 그럼 A에 있는 저가가 B보다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상이 가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봉의 전저점이 깨지겠죠. 주봉의 전저점이 깨집니다. 그렇죠? 저투가 낮아지진 않죠. 여기선 낮아져요. 네, 맞아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주봉의 전봉의 저가가 깨진다고요. 김현우님 말씀대로 저투가 낮아집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두 개 연속봉에서 거래 조건이 있었죠? 거래 조건. 그게 뭐예요? 두 개 연속봉에서의 거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처음에 배운 게 있었잖아요. 아까 두 개 연속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설명한 내용이 있어. 두 개가 봉이 연속돼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예요. 그게 뭐예요? 전봉의 저가를 깨면 안 돼. 그쵸? 전봉의 저가를 깨면 안 돼.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만 딱 보고 있을 때 금요일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건 주봉으로 보면 그 다음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깨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 연속봉의 규칙으로 보면 전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봉에서의 매수 전략이 파괴됩니다. 동의? 예? 주봉에서의 매수 전략이 파괴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개파락이 와서 금요일 날 저가를 깨면 일봉을 보는 분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 그죠? 일봉을 보시는 분들은 더 싸졌어. 그리고 산다고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두 개 연속봉으로 봤을 때 전봉의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주봉상 매수 전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으로 보세요. 주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이 하나 만들어지죠. 월, 화, 수, 목, 금인데 화요일에 매수 전략이 깨졌기 때문에 나머지 수, 목, 금도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규칙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 화요일에 내일 화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저가를 깨는 건 사실은 봉으로 보면 3개예요, 3개.
3개 연속 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이 가지는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돼.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옮겨 놓으면 봉이 2개가 된다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 그쵸? 그래서 지난주의 저가를 이번 주에 깨면 매수의 기본적인 전략은 전봉의 저점이 지켜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봉의 저점이 깨지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매수를 할 수 없는 봉은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의 현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지난주의 저가를 깨면 수목 금도 매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구경하면 되는 거죠. 매수할 수 없으니까. 다음, 자, 전봉의 저가를 깨도 매수를 하는 방법은 하위봉에서 양봉이 뜰 경우이다. 그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자,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깨면 주봉상에서는 매수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바닥에서 양봉을 내면 일봉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 양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2개 연속봉과 3개 연속봉을 분석할 때 왜 그렇게 가정을 하고 바라보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전략이 나온다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예,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러면 깨는 순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깨는 순간 전략이 자동으로 탁탁탁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고민이 안 돼. 왜? 전략은 자동으로 세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에 매수는 없어요. 예, 일봉에서 바닥 그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바닥이 나와서 일봉에서 양봉을 그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면 수요일 날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일봉상의 매수 전략이지 주봉상의 매수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가 안 돼. 오버가 안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자, 전봉이 깨진 상태에서, 전봉의 저점이 깨진 상태에서 오버 전략을 쓸 수 없어요. 안 쓰는 게 베스트. 깨지면 조금 골치 아파요. 자, 다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왔던 것 중에 최근에 거래를 하시면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건 거래량이랑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랑 다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봉으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요 경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일 가격 이야기를 할 거고 모레 시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듣고 나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해 안 되세요. 자, 이봉이 A, 이봉이 B, 이봉이 C예요. 그러면 A봉에서 매수할 수 있어. 그죠? A봉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저도 A봉에서 셀트리온을 사려고 했었어요.
A봉에서. 근데 B봉은 시작이 저가 아래야. 그죠? 무슨 뜻이에요? 월봉으로는 매수 안 돼. 단파파님이 너무 여기저기 가서 닉네임을 알리고 다녀가지고 다 단파파래. 그죠? 자, 다시요. 어, B는 시작할 때부터 A의 저가를 깼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월봉상 매수 전략은 없었다는 거죠. 예. 다음 C도 B의 저가를 깨는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부터 매수 전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의 저가를 깨고 이만큼 내려왔는데 예, 이렇게 홀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월봉도 이해되시죠? 두 개 연속봉으로 봐가지고 전봉의 저점을 깨지면 매수 안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 B가 A의 저점을 깬 시점. 그러니까 2월 달 시가부터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랐을 때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왜? 매수 구조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 연속봉과 세 개 연속봉을 다각도로 보면 봉이 잘 보여요. 예.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일봉만 봐요, 일봉만. 죽어라, 일봉만 보고, 일봉이 싸지면 자꾸 매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가격만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보지 않아요. 지금이 몇 번째 주고, 지금이 몇 번째 달이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뭐만 봐? 그냥 싸지면 넙죽넙죽 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르는 봉은 저점을 지킨다니까요. 간단한 원리만 대입을 해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엄청난 기준이 생겨요. 이제 두 개 연속봉, 세 개 연속봉 분석이 돼요. 그죠? 이제 두 개 연속봉과 세 개 연속봉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두 개 연속봉은 저가를 지켜야 된다. 그죠? 저가를 못 지킬 것 같으면 저가가 깨진 뒤에는 봉을 쪼개서 작은 봉에서 양봉을 찾는다. 그리고 봉이 3개 이상이 되면 그 봉을 합쳐가지고 상위 봉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지금의 봉이 가진 의미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상위 봉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봉은 현재가 미래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주봉은 5개가 현재인데 오늘 이틀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3일치의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무엇인가 메시지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셨죠? 자, 내일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아까 두 개 연속봉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저가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격이 알려줘요.
자, 모든 건 봉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봉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봉이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 봉에서 현재 봉의 저가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격이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가격을 딱 보면 아, 이건 지켜지겠다. 이건 지켜지지 않겠다라는 거를 한 80%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일 오후 10시에 가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를 마치도록 하고요. 음, 제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 수십 개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동영상은 대략 한 400여 개가 있을 거예요. 400여 개 정도.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동영상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 말고 이번 주에 다 끝나요. 가격, 시간, 거래량 전부 다 할 거예요. 유튜브 말고 비메오에도 제 동영상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간 난이도가 다르게 만들어진 동영상이 한 세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네다섯 종류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본인 실력, 그러니까 본인의 이 지적 수준에 맞게 앞에 거만 싹 들어보고 아 이거 내 수준에 맞아. 그러면 이제 그쪽에 맞는 동영상만 이렇게 쫙 훑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어, 내가 이제 많이 노력해서 지식이 꽤 있어. 그러면 난이도 높은 것도 있어요. 막 동영상 하나가 5시간짜리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제 유튜브가 띵글라이프라고 치면 아마 유튜브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예, 보시면 돼요. 음, 동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졸리다. 그러니까 잘 참으셔야 돼요. 보시면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굉장히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겨내고 보실 수 있는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예. 자, 내일 오후 10시에 다시 실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